네, 오늘커의 당잠사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당신이 쉬는 사이 소식들 체크해 보시죠. 우리가 쉬는 사이에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립 이상의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하나하나 보시죠. 미국 시간으로는 26일,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밤, 미증시는 휴장입니다. 그를 앞두고 확실히 거래가 한산한 모습이었습니다. 위아래로 등락폭도 크지는 않았는데요. 전약 후 강의 패턴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여기 지수에 영향을 미친 내용을 두 가지로 크게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한 가지 PCE, 굉장히 중요한 물가 지수죠. 여기 시장은 초반에 주목을 했습니다. 물론 데이터 굉장히 잘 나왔거든요. 1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물가가 확실히 꺾이는 모습을 나타내는데요. 이것이 긴축 우려를 완전히 부식시키거나 잠재울 정도의 흐름은 아니었습니다. 국채금리가 여기에 대한 우려가 어느 정도 희석된다고 하면 좀 빠져줘야 되는데 오히려 올랐습니다. 그리고 2년물, 10년물 모두 보면 거의 뭐 고점 테스트를 요즘 계속 하는 모습입니다. 이걸 확인하자 시장은 아이고 물가 꺾여도 안 되나 경기 침체 우려가 더 컸나 하면서 이제 하락세를 초반에 보였는데요. 반등의 트리거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지금 말고 이건 지나간 수치인데 앞으로의 물가는 더 잘 꺾일 것이다. 하향 안정화가 될 것이다. 라는 근거 두 가지 뒷받침되는 내용이었는데요. 12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도 1년 기대 인플레이션도 모두 그전에 발표됐던 예비치, 그 직전월 데이터 모두 밑돈 수치가 확인됐습니다. 물가 정말 안정적으로 나오겠구나. 이런 기대감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장중에 상승 전환에 성공하는 모습이 하루의 뉴욕 증시의 분위기였습니다. S&P 500 11개 전 업종이 상승세를 시현했는데요. 가장 크게 뛴 쪽은 에너지 섹터 3%의 급등세를 시현했습니다. 유틸리티는 이제 같은 맥락이고요. 유가의 영향이 컸죠. 유가는 잠시 후에 따로 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는 예전에 경기 침체 우려감으로 인해서 70달러 마저 붕괴되는가 이런 우려감이었었는데 어느새 많이 올라와 있죠. 이제 80달러 코앞에 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영향의 에너지, 유틸리티 이런 쪽이 강했는데 한 가지 특이한 부분은 그동안 굉장히 많이 무너져 있었던 대표 성장주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가 한 1% 상승을 했다는 점인데요. 아마존의 영향이 컸습니다. 아마존이 소위 주가 1년 사이에 반토막이 났다고 표현이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이 무너져 있는데요. 월가에서 각종 이제 IB에서 내년도 종목 제일 좋은 거 하나만 꼽자면 이 종목이 된다라고 이제 손 꼽기 시작했습니다. 그 영향으로 인해서 이날은 모처럼 만에 1.7% 상승세를 시현했습니다. 지금 미국 각종 IB 쪽에서 다른 국가에 대한 종목들도 계속 이제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실 것 같아서 미국 3대 투자은행은 우리나라 어떤 종목을 골랐는가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JP모건,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 대표적인 투자은행들이죠. 여기에서 공통적으로 꼽고 있는 게 LG화학이었고요. 그 다음으로 중복해서 투자 의견이 나왔던 종목은 삼성전자와 한화솔루션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흐름 쭉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JP모건과 모건스탠리는 우량주, 유망주 이런 것들을 뽑았는데 골드만삭스는 2023년, 24년 이게 긴 관점으로 성장 기대주를 꼽았습니다. 약간 이제 성격이 다릅니다.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장주는 시장 주식 사이클이 회복됐을 때 조금 더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 개념으로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자, 국제유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이제 소위 반등세를 시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반등에 힘을 넣고 있는 쪽은 여러 가지고요. 서방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 도입 소식, 키스톤 파이프라인의 가동 중단 소식, 미국 원유 재고도 없다. 그래서 전략 비축이 방출 종료했다라는 소식, 미국 내에 한파로 난방유 수요 증가 가능성이 있다라는 소식, 이런 것들이 그동안 좀 하락했었던 경기 침체 우려감의 영향력보다 더 크게 최근 반영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작용한 내용들은 아닌데 최근 들어서 국제 유가의 전망치 보면
이 유가의 가격이 많이 빠지지도 그렇다고 많이 올라가지도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이제 컨센서스고요. 상방 베팅에 대한 의견도 속속 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이 국제유가 상승에도 에너지 업종의 이익 전망치 추가 상향은 제한적인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팩트셋 자료 가지고 왔습니다. 이 노란 라인이 이제 내년도 수정 비율인데 EPS 이익 수정 비율을 보시죠. 최근 들어서 이 수정 비율의 그 탄력도가 둔화된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국제 유가 상방에 대한 의견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익은 예전처럼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지는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좀 컨센으로 잡히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테슬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예,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 소위 이제 서학개미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종목이 테슬라입니다. 보유액 기준으로는 애플의 2배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시세는 계속 체크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거래일에 테슬라 장중에 2.6% 상승세까지 나왔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2025년까지 주식 매도 안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됐거든요. 이 이슈가 그동안 주가의 발목을 잡았던 영향도 컸었죠. 이 우려감이 살짝 좀 장중에는 잦아드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주가의 차트와 함께 트위터 이슈 그리고 매도 이슈가 좀 잘 정리가 돼 있는데요. 4월부터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할 계획을 발표했죠. 이러면서 주가가 빠지기 시작했고 이 인수 자금 뭘로 할 것이냐. 결국 테슬라 주식을 팔아서 그 자금으로 트위터 인수를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 때문에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그 다음 연속해서 일론 머스크가 주가를 이렇게 주식을 이제 판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규모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러면서 주가가 계속 이제 발목을 잡힌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 일정 정도 이 우려감이 좀 불식되는 모습이 장 초반에는 나왔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측면에서 머스크 노이즈도 있지만 이 수요 부진에 대한 우려감도 있지 않습니까? 상하이 공장 생산 중단 소식이 나오면서 하락 전환되면서 결국 1.76% 약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유는 밝혀지진 않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 가지가 있겠죠. 코로나19의 영향도 있었을 수도 있겠고요. 수요 부진에 대한 영향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업황에 대한 부분도 계속 좀 따져보셔야겠습니다. 다음 볼까요? 자, 우리나라 수급 이슈 가운데 최근 가장 크게 주목을 받는 게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을 드렸는데 변경된 내용이 어제 갑자기 추가돼서 체크를 해보고자 합니다. 변경된 부분은 가족 합산, 폐지 쪽으로 다시 가닥 잡는다는 이야기가 어제 들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부 안쪽으로 주식을 대주주 판정할 때 뭐 할머니, 할아버지, 자녀, 손주 이런 거 다 포함한 이 합산을 이번에는 배제를 하는 쪽으로 다시 이제 논의가 들어간 모양입니다. 결과 발표까지는 다시 한번 좀 팩트 체크가 필요해 보이는데 어제 뭐 계속 이제 기획재정부의 자료 근거로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중립 이상의 이슈입니다. 자, 그러면 쭉 한번 내용 정리 다시 해보고자 합니다. 정부안 쪽에서 금융투자 소득세는 유예키로 했었는데 이게 정부안 확정으로 최종 통과가 됐다는 점 말씀을 드렸고 대주주 기준 종목당 지금 기존 10억 원에서 정부안은 원래 100억 원 상향 조정이었는데 민주당 쪽에서 부자 감세라고 하면서 이제 반대를 하면서 결국 이게 10억 원 현행 유지로 여야 합의가 됐다라는 점 금요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나는 10억 원 안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대주주 아닌데 나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나만 아니면 안 돼. 이 논리가 안 맞을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시장 전체 지수 자체나 종목이 이제 무너지면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의 피해도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참고해 보셔야겠습니다. 작년에는 이런 가족 합산 플러스 10억 원 정도의 규모였을 때 하루에 이 막판에 3조 팔자가 개인 쪽에서 나왔습니다. 12월 21일에서 28일 개인의 매도 물량이 8조 5천억 원 정도가 됐고요. 그 마지막 28일 하루 보면 3조 1,500억 원 매도 정도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대주주에 한번 이 하루 장부 명부가 이제 폐쇄될 때 대주주 요건에 포함이 되면 1년 내내
이 양도소득세를 부과받기 때문에 이것을 일단 한번 피하고 보자라는 물량이 이 막판에 그동안 좀 반복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캘린더를 조금 더 보기 쉽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배당락 1 기준으로 산정이 되거든요. 12월 28일, 올해는 이날이 배당락 1입니다. 그래서 대주주 요건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오늘, 내일, 이틀 안에 물량을 처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의 관전 포인트, 개인의 측면으로는 물량이 나오는지, 회피 물량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가 한 가지입니다.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이제 가장 우려가 됐었던 가족 합산 부분이 이제 인당으로 변경 가능성이 지금 높아졌다라는 점, 그것은 어느 정도 영향을 더 긍정적으로 끼칠 수 있을까에 대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관의 입장에서는 이 배당락일 전까지는 보통 배당을 위한 매수를 합니다. 기관의 이제 그 통용 물량이 크기 때문에. 그런데 보통 이 이후에 지나고 나서는 기관의 매도 물량이 반복적으로 나오곤 했습니다. 그 부분 좀 같이 보시면 되겠고요. 목요일이 폐장일이죠. 금요일 휴장일, 저희도 쉽니다. 그리고 1월로 가면 1월 2일이 연초 개장일인데 이때는 오전 10시에 개장입니다. 그에 맞춰서 저희도 한 1시간 정도 늦게 인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쭉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제 내년도를 계속 이제 체크를 해 보셔야겠죠. 지난주 금요일에 화면 준비를 했다가 시간이 안 돼서 이제 자세히 짚어드리진 못했는데요. 내년도 주요 이슈 보면 보통 연초에 가전박람회, CES가 굉장히 크게 주목을 받습니다. 세계 최대 가전박람회이기 때문에 새로운 IT 기술 쪽이 여기에서 주목을 받는 편이고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그리고 3월 중국 양회, 여기에서 리오프닝 관련 코멘트가 긍정적으로 나오는지 체크 필요해 보입니다. 그 밖에 4월, 5월에도 유명한 학회, 특히 이제 바이오 관련 학회들이 줄줄이 있기 때문에 보통은 연초에 바이오 쪽의 주목도가 높은 편이죠. 그래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기업들, 지금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가장 큰 장소에서 발표하는 게 이제 메인 트랙인데 올해는 삼성바이오 로직스가 초청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오는 사람들 명함을 쭉 뿌린 다음에 그 이후에 찬찬히 이제 빅파마들이 그런 것들을 보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후에 기술 체결 소식들이 전해지곤 합니다. 자, 그 다음 규모가 이제 아태 트랙, 아시아 태평양 트랙인데 롯데바이오, SD바이오 센서가 이번에 처음으로 초청을 받게 되고요. 각종 기업들이 1대1 미팅 혹은 개별 미팅 이런 것들 예정입니다. 같이 한번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거의 당잠사였습니다.